네, 자고 나면 발생하는 메르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과 더불어 각종 유언비어 또한 속수무책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 체계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처음에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숫자도 늘고 있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썩 반가운 내용은 아닌데요. 어쨌든 어제와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오산 공군 기지 소속 간부 한 명이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서 군 병원에 격리돼 있습니다. 네. 현재 의심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공군 원사가 이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이제 군 내에서 첫 메르스 감염 사례가 됩니다. 이제 어제 오후 늦게 공군 원사는 이제 군 병원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군 병원에서는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해당 원사와 그를 방문했던 이제 장병들을 포함해서 오산 공군기지 소속 장병 60여 명을 자택과 이제 병원 등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때 격리 조치한 거는 이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치한 것이라고 군 당국은 밝히고 있고요. 해당 공군 원사는 이제 골절상을 당해서 경기도의 이제 모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원이 이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원사의 그 최종 그 감염 여부는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20명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현재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대전병원에 지금 격리돼 있는데 이제 이 20명 중에 6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군 원사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소식이 전해졌죠. 현재 사망한 사람 중에 의심 환자가 있다. 이건 대전에서 나온 소식인데 어제 오후 10시쯤 메르스 의심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숨진 남성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과 한 병실을 사용해서 지난달 말에 격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도 지난 2일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시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양성이 나온 것으로 또 알려졌는데 어쨌든 최종 여부는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 숨진 남성은 만성 신부전증,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확진 환자로부터 같은 병실을 쓰다가 이렇게 좀 감염이 됐다. 만약에 확진이 맞다면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 간부가 지금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또 최종 결과는 오늘 오후에 가려진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확진 판정이 나온다면 집단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큰 파장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중동보다 메르스에 어쩌면 더 취약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밀도 때문에 그런 건데 군대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최초 감염자가 지금 슈퍼 전파자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메르스 바이러스 사우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실내에서 계속 그 환자가 있으면서 그런데 군대는 이제 생활관, 뭐 내무반 이런 생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거기에서 특정 생활관이 메르스 바이러스 사우나가 됐는데 거기에 지휘관이 왔다 가면은 그 침방울 같은 걸 묻히고 가서 다른 생활관에 또 들어가면 거기에 또 전파가 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무서운 상상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또 최악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가정하면서 너무 이렇게 공포심을 부채질하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좀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경우로 상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군대에 또 좀 유리한 점은 뭐냐면 민간 영역은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염자를 제대로 격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군대는 제대로 된 통제가 가능한 곳이니까 설사 감염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민간보다 통제가 좀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학교도 현재 지금 막 문을 닫고 있는 형국이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들은 뭐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이 병원 이름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부는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SNS를 통해서 여러 괴담이 풀리는 거,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뭔가 명확하지 않은 정부의 그런 입장 때문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아무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고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점점 뭔가를 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오해와 괴담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부와 또 국민들 상당수가 대다수가 이거를 공개하는 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접점을 찾아서 일부만 공개를 하는 어떠한 그런 거를 찾는 게 좀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부의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 뭐 네티즌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이게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네티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를 안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혼란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느 병원에 감염자가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를 알아서 조심을 할 것이 아니냐. 지금 격리도 그렇게 조심조심 소문 안 내고 쉬쉬하는 격리 방식은 행정력의 낭비도 굉장히 심하고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면 알아서 격리가 되는 건데 그리고 어느 병원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또 어느 병원에 문제가 없는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병원에 갈 때도 안심하고 갈 텐데 이게 지금 불투명하니까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네티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 감염자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초기 대처를 잘해서 이렇게 크게 확산되는 일을 막았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감염자가 있는 그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네티즌들이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투명한 행정을 해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티즌들이 뭘 의심하냐면 정부가 계속해서 친기업 기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국민에 대한 어떤 안전보다는 그 해당 병원의 경영상의 이익 같은 거, 병원이 경영적으로 안 좋아질까 봐 이런 걸 더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자꾸 커져가면 결국에는 불신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국민들의 요구를 조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어떤 측면에서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되면 그 해당 병원의 중환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입원을 장기간 했던 환자들도 있을 텐데 그 환자들이 다 퇴원한다고 하면 수익을 떠나서 그 병원은 아노미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공개를 했을 경우에 반드시 혼란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 공개를 안 할 경우에 과연 그렇다면 혼란이 없을 것인가? 문제는 정보 공개를 안 하니까 지금 더 큰 혼란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병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병원에 대한 정보를 자체 제작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 기업대로 어느 병원은 뭐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일반 네티즌들이 뭐 A 버전, B 버전, C 버전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꿎은 병원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약간의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이 더 큰 혼란을 막는 길이 아니냐라고 여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굳이 무게를 둔다면 공개를 하는 쪽이 낫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SNS나 문자로 뭐 이렇게 다 메신저로 막 돌고 있는 이 정보들 다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병원에 대한 정보도 어느 병원에 뭐 누가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식의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멀쩡한 병원이 지금 경영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환자가 그 병원을 이유 없이 두려워할 경우에 그 환자 자신의 건강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대치동에 학원들이 막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그 휴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최근에 그 격리 관찰 대상자가 골프를 치고 온 그분의 자녀가 어느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학원 식으로 이름까지 뭐 나오더라고요. 뭐 소문이 퍼지면서 근데 문제는 그분은 학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기업들도 어느 기업의 뭐 생산 라인에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경영 자체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회에 큰 혼란이라든가 경제적인 불이익이라든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덜컥
믿고 다른 사람한테 또 전파하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가 되고 있고 메르스 괴담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새로 추가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니까 뭐 탄저균으로 메르스가 발생했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건 정말 사실 무근이고 괴담은 괴담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좀 괴담이다 아니다 그 여부를 떠나서 공기 감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쟁쟁한데요. 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금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르스라는 거는 원래 이제 처음 발생했던 중동에서도 사실은 이게 공기 감염이 아니다. 그거를 현재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반박하는 논문들이 현재 좀 나오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첫 환자가 입원한 후에 그 병원 안에서 지금 20명 넘게 2차 감염자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조금 열어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지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사스의 경우도 사실 이게 뭐 침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 그러니까 공기 감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스의 경우에는 어떤 밀폐된 그 호텔 안에 그 화장실에서 이제 그 사스 감염자가 이제 배설을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이제 그 환기구를 타고서 올라갔다. 뭐 이러한 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전문가들이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보를 좀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일선 학교가 메르스 괴담 문자를 직접 학부모한테 발송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정말 황당하면서도 속상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휴업을 그 결정한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이제 청주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돌고 있다. 이러한 이제 문자 메시지를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량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업, 휴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휴업이라는 것은 학생들만 등교하지 않는 수업이 중단된 상태를 뜻하고 휴교는 말 그대로 폐쇄된다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엄밀히 다른데 이 해당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휴교령이 당시에 내려졌을 때 이제 그러니까 휴업령이 내려졌는데 휴교령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폐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선생님이나 직원들도 학교들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렸다. 수업이 중단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해당 충북에 있는 몇몇 학교들을 이제 그렇게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학교 측에서 이렇게 발송을 했냐 이제 많은 기자들이 묻고 했는데 좀 긴박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서둘러서 지금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국민들이 허둥지둥한다면 좀 사회에서 좀 지도자급이면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좀 이게 어느 학교에 해당되긴 하지만 좀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충분히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이런 질병 관련 괴담이 확산하는 게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신종플루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는데 그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공적인 시스템, 공적인 관리 능력, 정부의 행정 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높은 사회가 아닙니다. 신뢰가 높은 사회라면 집안이 깊으니까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버틸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얇은 살얼음 같은 정도의 신뢰 집안밖에 없기 때문에 충격이 올 때마다 깨지는 겁니다. 그 깨지는 틈 사이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괴담, 뭐 유언비어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사람들이 그래 정부가 알아서 관리를 할 테니까 나는 정부가 관리를 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면 돼. 그리고 정부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정보가 사실일 거야라고 믿을 수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정부가 뭐 별로 이 전염성이 높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환자가 생기고 격리 대상자가 늘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부의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부가 말하고 있는 그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믿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각자 도생,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뭔가 믿을 만한 어떤 안전한 내가 안전하게 가는 길을 밝혀주는 정보를 스스로 찾으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러한 틈을 노리고 누군가가 또 이제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이제 아주 믿을 만한 그럴싸하게 어느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뭐 어떤 약을 먹으면 된다더라, 내지는 이런 굉장히 힘도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다더라, 거기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예. 정부의 말보다도 오히려 이 지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SNS 문자, 이걸 더 신뢰하는, 네네. 공적인 정보보다 사적인 정보를 더 신뢰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보직격으로 막 유포가 되다 보니까 뭐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 생각이 들 텐데요. 어쨌든 저희가 좀 확실히 하자면 괴담이나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 게 범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느 병원에 뭐 환자가 있다더라, 예.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감염됐다더라, 이런 것들은 다 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나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를 하려고 해도 예. 어느 병원에 감염자가 왔다 갔다더라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근거도 없이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허위 사실인 것을 증명을 병원이 하려면 감염자가 안 왔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복잡하네요. 어렵고,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그 불안감을 표출하는 그런 글의 경우에도 과연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게 법적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일반 국민의 시민 의식의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 신뢰성이 없는 정보가 나도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자기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소식을 내 귀에 누가 딱 SNS로 전해줬는데 이렇게 무서운 소식이 있다니 빨리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겠다 하고 바로 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성숙하지 못하다. 재차, 3차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이런 자세를 시민들이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대목 중에 하나가 과연 격리 대상자들이 제대로 통제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또 얼마 전에 골프를 치러 나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나와서 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는데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매일마다 이제 예. 11시 30분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그 격리 대상자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1,667명이 시설과 자가에서 격리 중이다, 이런 발표를 했고, 예. 어제와 비교를 하다 보면 이제 한 303명이 더 늘었다. 이건데 참 이걸 보면서 좀 브리핑 내용을 보면 숫자만 정부가 좀 카운팅을 해서 발표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숫자가 지금 하루에 최소한 300명 이상 증가를 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지금 크게 늘고 있는 건데 예. 숫자 카운팅만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지금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고요. 네.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3차 감염자가 현재 확인이 된 사람이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많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3차, 4차, 5차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지금 정부도 많이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예. 그래도 좀 전문가 단체랑 지금 민관 합동 그 체계가 갖춰졌으니까 좀 더 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맞는 어떤 좀 대응책을 빨리 내놔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너무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예. 늦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허술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예. 뒤늦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지적들이 많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뭔가 돌발적인 사고만 터지면 항상 거기에 뭐 늑장 대처, 인재 알고 보니 인재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제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한강의 기적이 문제인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 압축 성장이잖아요. 예, 예. 압축 성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A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하고 B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 관리에 대한 대비를 쭉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대비 하나도 없이 무조건 앞길로 한 길로만 쭉 가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각종 위기 관리, 생각지도 못했던 사태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들을 별로 만들어 놓지 않는 식으로 사회 시스템이 고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불쑥 생겨났을 때 대처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예, 예. 다양한 어떤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대처 시스템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국 사회 리더십 체계가 권위주의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을 바라보고 일 자체를 정말 성실하게 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윗분들의 심기를 살피는, 그래서
개그 콘서트 이제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보면 괜찮습니다. 전형적인 그 중간 관리자의 모습이 항상 사장님, 이사님 보고 이러는 분들이 항상 전형적인 중간 관리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윗분의 심기는 정말 민첩하게 살피지만 국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둔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형태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국민의 이 민생을 조금 이 중간 간부들이 바로바로 좀 시정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라도 어떤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이 돼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김지수 기자, 메르스 네. 예방법 우리가 많이 전해 듣긴 했지만 한 네. 번 더 강조를 해주시죠. 네, 좀 사태가 조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돼 가고 있어서 오늘 보건당국이 이제 정기의 브리핑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보건당국에서 찝어줬는데요. 이제 전파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2m 이내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 이 분비물이 전파가 된다는 것이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반드시 옷을 대고서 하든지 좀 휴지를 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스크가 동이 났다. 그리고 정부가 말했던 N95 이상 마스크가 특히 찾을 수 없다 하는데 사실상 N95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의료진들이 뭐 이제 그런 의료 쪽 작업을 할 때 쓰는 마스크고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제가 공통적으로 들어보니까요.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파는 식약처 인증 마스크면 충분히 메르스를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나 갈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 좀 우리가 재채기 나올 때 정말 간질간질하잖아요. 갑자기 나온다고 해도 본인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왜냐하면 나의 재채기로 인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물론 24시간 후에 바이러스는 사멸된다고 하지만 좀 우리가 조금만 남을 배려하면 이제 그러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좀 덜 수 있는 지금 이런 얘기가 좀 오버되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사태가 하루에도 지금 격리 대상자가 300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감염의 위험 누구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손 씻기와 재채기 그리고 마스크는 지금 동이 났다고는 하지만 그 N95가 동이 났다는 거고요. 식약처 인증만 있으면 어떤 마스크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만성질환자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반 마스크 구비하시고요. 손 자주 씻으시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